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 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 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 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 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 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 전문 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 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고령 인구의 입원 수요는 30, 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의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 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께서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도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겪을 때, 재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오셨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 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